사실은 저도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 초선 때 첫 6개월 사이에 의정 보고이지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뭐 새로 보고할 게 많지가 않아. 막 계획 짜고 준비하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무슨 계엄까지 있고 여야 간에 끊임없이 격돌을 해서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지역구에 올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의총을 서너 번씩 하더라고. 근데 동네 분들은 야 이거 얼굴이 안 보이냐 막 그랬을 텐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아는 후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제대로 챙기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게 앞길이 밝다. 특히 아까 무학제역 유턴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사선의 우상호도 못한 걸 지금 열심히 뛰어서 해냈다고 하니까 아주 뿌듯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중단된 일이 많거든요. 재개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전철 이것도,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부 공사비가, 뭐 공사해 보시면 공사비가 20% 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뛰니까, 국가는 국민 세금으로 원래 1억에 하기로 한 돈을 업자가 그 양반도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원가가 1억 예를 들면 1억 원에 하면은 한 2천만 원 남는 거였는데 원가가 1억 한 3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연희 경전철 같은 경우도 그 대림 컨소시엄이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성훈 구청장이 그때 역 옮긴다고 한 1년간 펜딩만 시키지 않았으면 일단 시공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일부는 좀 올려줄 수 있지만 아예 시공도 못한, 소위 말하면 착수도 못한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4년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것도 지금 저 건설 원가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국가가 혹은 조합이 뭐 돈을 더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진행될 공사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대기업들이 하던 공사도 지금 반납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판이고요. 올해 초에 문 닫을 건설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상당히 심각해. 경제적으로. 네. 이런 판에 군을 동원해가지고 의회를 점령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스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뭐 윤석열을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은 어차피 진행될 텐데 큰일 났다. 경제가 절단났다. 이거는요, 제가 만나본 대기업에 근무하는 웬만한 사장급들이요 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세상에 대통령이 되려고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하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멀쩡하게 대통령 하던 놈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의회를 점거하려고 뛰어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경제가 아주 절단났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이가 왜 계엄을 했어요? 계엄을 한다고 한 목적은 포고령이라는 거에 나와 있어요. 포고령. 계엄을 하는 목적이, 그 실행 계획이 포고령인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기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이게 의정활동이에요. 정치활동이야. 이거 하면 다 잡혀가. 김규진 너 감옥 갔어. 이거 여기. 아유 박경희 의원 내가 사심 낼 뻔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정치는 지원자 할 테니까 다 그만둬라 이거야. 왜? 거기 있잖아요.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 점거해가지고 자기들 괴롭혔대. 그래서 저거를 문을 닫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인데 헌법에는 그게 87년 만들어진 헌법부터는 의회를 점거하면 그거 다 위헌이요.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처벌받을 때도 국회를 문 닫은 것 때문에 내란죄 처벌받은 거거든요. 물론 쿠데타 일으킨 것도 있지만. 그럼 왜 그랬냐고. 왜? 원래대로 하면은 야당 대표가 미워서 해야 되잖아. 야당 대표가. 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징역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형량이 유지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못 나와.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거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날 이러면 이제 정치 끝난 거거든. 예. 축하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용산에서 몇 사람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재명 드디어 죽었다. 야 우리가 그 대장동 백현동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걸어도 안 되던데 선거법으로 거니까 이게 딱 날아가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한 계엄령은 아니지. 열을 받았겠지만. 근데 그 체포한 명단에 누가 있냐?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하면서 집권당 대표를 체포하라?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닌 남의 편을 잡아들이는 것이 자기 편을 잡아들이는 건 없어. 근데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라는 놈 체포가 있고 실제 국회 집권당 대표실 앞을 계엄군이 뛰어다니는 화면이 있어요. 우리 보면 그게 어딘지 보이거든. 저 우리 쪽 복도 아닌데 한동훈 쪽 복도인데 계엄군이 막 뛰어다녀. 한동훈 잡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미친 거냐고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자기는 경고만 하려고 했다. 네. 전화해가지고 장군들한테 빨리 거기 부셔 김동완 빨리 끌어내 잡아들여 막 이런 지시를 하고 있었던 놈이 나 그냥 경고만 한 건데 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놈이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말이죠. 거짓말만 하고 있으면 제가 참겠는데 계속 국민을 선동하잖아요. 저게 뭐예요? 나는 억울하고 현재 나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 법이 잘못된 거고 재판소도 잘못 갔고 모두가 짜고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 법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폭동 일으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법원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라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다는 소리가 뭐야? 더 하라는 소리지. 그리고 지금 법은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불법을 자행한 걸 끊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요? 국민들이 걸기 위해서 폭동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2의 폭동을 사주해서 제2의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잡아갔으니까 뭐 이제 끝났죠. 사형 선고는 못 받고 최하형이 이제 무기징역인데 근데 이게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현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선동하는 얘기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뭐라고 선동하고 있느냐?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 장악해서 국가를 마비시켰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여서 군을 국회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국회에서요 통과 안 시킬 준비 있어요. 집권당이 해달라고 한 것 중에 예산안 뭐 웬만한 거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100% 해주지 않았지만 집권당이 해달라고 한 법안 우리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통과시킨 법안이 수백 개가 통과가 됐어요. 만약에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면 또 혹시 몰라. 근데 보통 외국에도 여러분 알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과거에 미국의 의회도 대통령과 의회가 입장이 안 맞으면 준예산으로 간 적도 있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처럼 엉망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미국의 대통령